이 부동산 강제 커미션 삭감이다라는 건데요. 이게 뭔 얘긴고 하니까 보면 전미 부동산 협회죠.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라고 하는 전미 부동산 협회가요. 최근이에요. 엊그저께였었는데 반독점 소송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주택 매매 시에 에이전트에게 커미션 6%를 제공했었죠. 특히 레지던셜 같은 경우 6%가 마켓 어떤 컨벤션이었었는데 이러한 부동산의 업계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. 이 기존에는 주택 매매 시 셀러가 부담하는 커미션이 있었죠. 그게 대폭 줄면서 시장의 판도가 아주 송두리째 바뀔 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. 6% 커미션이었어요. Buying or selling a home is gone after realtor association agrees to settlement인데요. 이날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플랫폼, 부동산 플랫폼인 MLS라고 하죠. 여기 매물을 올릴 때 이 바이어 브로커 측에 제공해야 되는 커미션 액수를 6%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이 MLS라고 하면은 우리 뭐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부동산 정보 공유 사이트 있잖아요. 이게 이 에이전트끼리 공유하는 그런 좀 프로페셔널 웹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예전에는 MLS에 매물을 올릴 때 반드시 바이어 커미션까지 받아줘야만 올릴 수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택 매매를 할 때 셀러 측 브로커가 리스팅을 할 때 부동산 협회에서 개설한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거죠. MLS라는 게 여기 등록하면서 바이어 측의 이 에이전트 브로커가 받을 수 있는 그 수수료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였죠. 근데 이제 이러한 조항이 사라지게 된 거죠. 물론 여전히 셀러가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바이어의 이 브로커 측에 커미션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이 MLS에 매물을 올릴 때 하나의 전제 조건이었던 바이어의 커미션을 셀러가 부담한다라는 그런 조항 또는 그걸 기재하는 조항은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. 셀러의 부담이 낮아지게 됐다는 그런 뜻인데요. 그동안에는 뭐 바이어 커미션을 다 받아줘야 되니까 이게 또한 대체로 6% 커미션이었었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셀러 측에서는 이걸 부담해야 되는 건데 사라지는 거죠. 그러니 뭐 그동안에는 바이어의 브로커 입장에서도 보면 이 커미션을 많이 확보해주는 매물을 우선적으로 바이어한테 당연히 뭐 추천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 부동산 가격 인상을 또 부추기기도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. 근데 이제 이번에는 소송이 협상을 통해서 나오게 된 그 세틀먼트 내용 중에 이 전미 부동산 협회가 내셔널 그 NAR에서 이 규정을 없애는데 동의함으로써 지난 수십 년간 셀러가 바이어 측 브로커 커미션까지 부담하는 그런 관행으로 이제 높은 커미션을 부담 지어야 했었던 그런 것들이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? 어떻게 이 커미션에 영향을 미치느냐? 업계가 얘기했던 그동안의 이 5%, 6% 달았던 커미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 바이어 측의 브로커, 바이어 측 브로커 커미션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셀러가 더 이상 바이어의 커미션까지도 부담할 필요 없이 자기가 받을 것만 확보하면 뭐 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MLS에 매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결국 그 말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도요 부담이 낮아지겠죠. 왜냐하면 내가 팔 때 부담했던 커미션 레이트이 낮아지니까요. 그러면 이제 뭐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떠느냐? 커미션이 줄어드니까요. 좋은 매물은 바이어를 찾는데 어려움이 여전히 뭐 없겠죠. 좋은 매물이라고 하면. 그렇지만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은 매물은 바이어 찾는데 점점 어려움이 되는 거죠. 결국 이 말은 모든 것이 이제 협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. 따라서 계속해서 뭐 원한다면 셀러가 이 바이어 커미션을 줄 수도 있고 그 비율을 알아서 산정할 수도 있다는 거고 결국 이러한 협상의 반영인데 그러나 이제 예전에는 관행처럼 말하자면 규정인 것처럼 따라가던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으니까 아무튼 뭐 이 말은 경쟁이 심해지니 커미션 레이트이 낮아질 것이다. 어떻게든 누가 부담하던 간에 아마도 대체로 바이어가 부담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죠. 그래서 셀러들이 이 바이어 측 부담하지 않으면서 집값은 점점 그만큼 덜 올라갈 것이다. 그러면서 거래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전미 부동산 협회 소속 이 150만여 명의 이 회원들 가운데 100만 명까지도 이 업계를 떠날 수 있겠다라고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유는 아마도 뭐 이런 거겠죠. 돈을 잘 못 버니까 브로커가 떠나는 바이어 측 에이전트가 커미션을 안 그래도 받는 데 있어 절반을 받다가 이제는 그게 보장되지 않으니까 실력이 없는 브로커들이 떠나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결과적으로 바이어 브로커가 받는 커미션이 줄어들면서 그 말은 또한 브로커를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. 또는 뭐 고용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겠고 바이어가 직접 셀러 측 브로커하고 딜을 하는 그런 부동산 딜을 하는 그런 현상도 이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네요. 이번 협상의 결과는요. 미주리주의 이 캔서시티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이 이번 그 소송과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NAR에서 부동산 커미션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 등에 대해서 세르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그런 조치입니다. 결국은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게 완전히 확정이 되면 이 브로커 커미션의 변화가 오는 7월부터 이펙티브 발효된다라고 하네요.
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그런 예상일 텐데요. 뭐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. 우선 에이전트에 대해서는요, 커미션 더 이상 6% 넣지 못하는 거고요.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단 바이어 측의 커미션은요, 바이어가 알아서 해라. 셀러는 모른다, 책임 안 진다, 이런 거겠죠. 그리고 셀러는 얼마건 간에 본인의 커미션을 받겠죠. 그게 얼마일까? maybe 뭐 반으로 줄다 그러면 3% 또는 2%가 될 텐데요. 어쩌면 더 낮거나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매물을 올릴까 말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월부터 이펙티브 하다고 했으니까 이걸 좀 더 늦추고 이 내용이 확실히 부동산 업계에 어떤 관행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판매자이건 또는 이 업계의 에이전트로서 발을 들인 그런 분들이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뉴스라고 할 것 같고요. 뭐 최근 나온 지난 금요일이었을 겁니다. 어떤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.